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는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4년 6월부터 초장기 30년 적립식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은 2주째 하락 중이고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6.48%,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11.2%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23.5% 하락하였습니다.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면 마켓이 조정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마켓이 조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초장기 30년 투자 프로젝트에게는 오히려 하락이 오면 반가운 상황입니다. 먼저 계좌 공개를 하기 전에 오늘의 분석 보고 가시죠. 30년을 투자할 예정인 만큼 S&P 500에 30년 투자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는데요. 저는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도대체 30년 동안 매일 사면 총 수익률이 얼마일지, 처음 10년 동안 사고 2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더 느는지, 처음 20년 동안 사고 1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매달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1950년 1월, 1950년 2월, 3월 등등으로 계산했고 이를 통해 총 투자 금액, 최종 자산 가치, 총 주식 수, 총 수익률을 다양한 시장 날짜에 따라 투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30년 동안 매일 5만 원씩 S&P 500을 산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289.51%를 얻을 수 있었고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수익률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잃는 경우는 없었고 최악의 수익률은 1952년 8월에 시작하고 1982년 7월 수익률을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1970년에는 이미 엄청난 금리 상승으로 은행에만 돈을 넣어놨어도 돈을 버는 시간이었으므로 자산 분배를 잘하신 분들은 62.83%보다 더 높은 성과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초기 10년만 사고 20년 동안 가만히 있는 전략인데요. 이번에는 평균 수익률이 무려 567%로 거의 2배로 늘고 최고의 수익률도 1464%로 30년 동안 매일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162%로 꽤나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이는 1970년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횡보하고 오르지 않은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게 얼마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더라도 10년만 투자한 만큼 30년 투자에 비해 투자 금액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수익 금액 자체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은 초기 20년 사고 10년 동안 가만히 있는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평균 수익률이 403.84%로 첫 번째 시뮬레이션 평균보다 역시 높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뮬레이션과 같은 기간 1099%로 닷컴 버블 중간에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시뮬레이션을 정리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잃은 적이 없고 결국엔 돈을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00% 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총 5억을 투자했으면 15억, 10억을 투자했으면 30억의 자산 그리고 엄청난 배당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앞으로도 미국이 현재 AI와 첨단 반도체 설계 등 21세기에도 최강 국가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투자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버는 데이터를 보니 안심이 되죠? 이제 방구석 헤지펀드의 30년 초장기 적립식 투자 계좌 현황을 함께 보실까요? 2024년 6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는 이제 9주차에 접어들었고 이번 주도 S&P 500 ETF VOO에 매일 $50씩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해 JP 모건 체이스 월 배당 ETF JPQ에 $50씩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 산업이 집중된 나스닥 100 ETF QQQM에 $20씩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5일 반도체 ETF SMH에 $10씩 투자했습니다. 먼저 VOO는 현재 797만 원이 투자된 상태이고 수익률은 1.56%로 총 자산은 806만 원입니다. 최근 있었던 주식의 하락으로 매일 주식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다른 자산과 다르게 아직도 플러스를 유지 중이며 매일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QQQM 나스닥 100 ETF인데요. 나스닥이 최근 2주간 전고점 대비 11.2% 하락한 만큼 드디어 저희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투자 금액은 267.9만 원, 총 자산은 263.4만 원입니다.
AI 산업에 6년 넘게 있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는 이 하락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150일 이동 평균선 이하로 내려가면 투자 비율을 늘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ETF SMH입니다. 매일 만원씩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 금액은 83만원이고 총 자산은 71만원으로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3.99%입니다. 저는 6월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반도체 ETF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투자 비율을 매일 만원으로 엄청나게 작게 시작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가 사랑하는 150일 이동 평균선 이하로 내려가면 하락장에 도입했다고 생각하고 QQQM과 마찬가지로 투자 비율을 늘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배당 ETF JP모건 체이스의 상품 잽Q입니다. 현재 잽Q 1000주를 모아 한 달에 70만원 정도 받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이제 52.9주를 모았습니다. 현재 나스닥의 하락으로 매일 더 많은 주식을 모을 수 있어서 행복한 한 주입니다. JP모건에서 8월 배당금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당 0.42달러의 배당금입니다. 전 7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식으로 8월 5일날 29,000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고 이는 지난달 15,000원 받은 것보다 더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 70만원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모으겠습니다. 매일 주식 사기 프로젝트는 이제 9주차에 접어들고 저의 첫 번째 목표 1억 달성은 15% 도달했습니다. 현재 총 투자 금액은 1,539만원이고 총 자산은 1,509만원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94%로 마이너스이고 이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3.03% 떨어졌습니다. 처음 무지성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최초 5년은 총 투자 금액이 자산 가치보다 많은 것은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고 30년 동안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기사들 그리고 뉴스들에서 미국이 불황에 빠졌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미국에 사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회사의 대량 해고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시기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로 갑자기 쏟아졌고 AI와 기술의 발전으로 주니어 엔지니어들이 별로 필요 없는 상황에서 해고를 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나 빨리 재취업이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이 주식시장에서 보는 빅테크들 회사들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AI는커녕 아직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에 있는 걸 아는 저는 아직도 AI 사이클은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3%라고 하고 구인 고용이 얼마 없다고 하지만 미국은 원래 7월에 고용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다들 휴가를 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2022년에 모든 식료품 가격이 올라왔을 때 이미 불황이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식이 떨어지니까 언론에서 엄청난 호들갑에 불황이 왔다고 하니 너무 신기합니다. 역시 지표와 체감 지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전략과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셔서 모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